6-1번 전체 집합은 2, 4, 6, 8, 10입니다. 전체 집합은 2, 4, 6, 8, 10 짝수만 5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A는 2, 4, A는 2와 4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때 A에서 X를 뺐더니 A가 나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X란 집합은 X는 2하고 4를 이제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있을 건데 2하고 4를 원소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6, 8, 10만으로 이루어진 집합일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집합이 아니란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2의 세제곱 해서 8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8개, 이게 6-1번입니다. 맞죠? 아닌가? 아이고. 자, 6-2번 전체 집합은 100 이하의 자연수 1부터 100까지 AK는 K의 배수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안 쓸게요. N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겁니다. A2 즉 2의 배수 합집합 A의 3 교 A의 4 3의 배수와 4의 배수. 자, 이렇게 주었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최소 공배수는 12입니다. 즉 얘는 A12가 나와요. 근데 짝수와 12의 배수의 합집합이에요. 참고로 12의 배수는 전부 짝수입니다. 12, 24, 48, 36, 48 이런거 뭐예요? 전부 다 2의 배수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죠. 즉 얘는 뭐와 같다? N, A2와 같다. 자, 1부터 100 사이의 짝수 몇 개? 50개. 정답은 얼마? 5번 50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맞죠? 자, 정답은 5번 50. 6-3번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두 부분 집합 U는 안 쓸게요. A는 1, 2, 3, B는 2, 4, 6, B는 2, 4, 6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집합 P를 A 빼기 B 합집합 B 빼기 A. 자, 쌤은 이렇게 A 빼기 B, B 빼기 A 같은 교집합이 빠진 형태, 이거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볼게요. 여러분과 저랑 같이 수업을 하려면은 이 표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A에서 B를 뺐다 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에요. 자, 이거 뭐랑 같아요? 애플의 사과 모양과 같죠? 이제 여러분은 아이폰을 쓰시거나 아이패드를 쓰시거나 뭐 맥북을 쓰시거나 아니면 정말 비싼 아이맥을 쓰시거나 혹은 친구가 갖고 있는 아이폰 혹은 아이패드를 받거나 하는 분들은 이런 사과 모양을 알 겁니다. 이게 A 빼기 B의 모양입니다. 물론 교집합이 있다는 가정하에요. 근데 쌤은 이거를 순수한 A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이 부분은 A와 B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A도 되고 B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빨간 부분을 순수한 A,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순수한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니까 순수한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집합 부분이 아닌 나머지 A 부분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순수한 A와 순수한 B를 합집합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P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P집합이다. 자, 그럼 P X U. 자, 얘는 1부터 8까지고요 이렇게만 쓸게요. P는 뭐예요? 자, 교집합인 얘와 얘를 제외한 나머지 1, 3, 4, 6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X는 P보다는 크고 U보다는 작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 원소를 다 써볼게요. 6, 7, 8. 자, X는 1과 3과 4와 6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2, 5, 7, 8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부분집합 어떻게 구합니까? 2의 4제곱, 즉 X는 16개의 종류의 집합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답은 몇 번? 5번 16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개념 유형 마지막 페이지인 28쪽으로 넘어갑시다.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7-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전체 집합 위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0개 라고 주어졌고요. A교 B는 5개, 겹치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5개. A의 바깥쪽은 NA 여집합은 15개, 25개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을 좀 그려봅시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쌤은 요거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는 이제 공식 쓰는 것도 좋아하지만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자, 여기가 5개래요. 일단 이거 확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A는 15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는 총 15개인데 여기 5개니까 여기 순수한 A는 10개가 들어오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뭘 물어보고 있어요? A 빼기 B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순수한 A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10개다. 엄청 쉽게 풀었죠. 맞죠? 자, 이게 7-1번입니다. 물론 거기 위에 단거나 노트에 써있는 공식을 외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공식을 써서 구하는 방식도 존재를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쁘게 해결을 했습니다. 7-2번. 자, 세집합 ABC에 대하여 A는 6개의 원소, B는 7개, C는 8개, 교집합 3개, AB 교집합 3개, BC 교집합 4개, A랑 C는 겹치는 게 없대요. 그때 A합 B합 C의 원소의 개수를 알려주세요 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제 세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고 하면 이런 식의 벤 다이어그램을 제일 많이 그립니다. 이런 식의 벤 다이어그램을 제일 많이 그려요. 근데 문제는 뭐야? C하고 A가 겹치는 게 없대요. 그때는 이 벤 다이어그램 형태가 좀 달라집니다. C하고 A가 겹치는 게 없으니까 C는 따로 떨어뜨려 놓고 B와 이런 형태의 벤 다이어그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벤 다이어그램. 그럼 C와 A 겹치는 게 없죠. 그러면은 A와 B는 3개가 겹쳤고요. B와 C는 4개가 겹쳤어요. 물론 이렇게 여기도 풀 수 있는데 여기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가 0, 여기도 0이 됩니다. 그래서 뭐 A와 B 여기가 3개, B와 C 여기가 4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6개, 그럼 여기 3개가 들어오겠죠. 여기 3개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B는 7개, 그럼 여기 7개 다 있네요. 7개 다 있으니까 여긴 빵개 들어올 겁니다. 여기 빵개예요. 그 다음에 C는 8개니까 여기 4개, 여기 4개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다 더해달래요. 합집합 여기 안에 들어온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냐? 몇 개예요? A합 B합 C는 14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공식을 통해서 구하자 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방식이 있어요. A합 B합 C 요거의 공식은 뭐예요? 자, 외워두셔야 돼요. NA 더하기 NB 더하기 NC 빼기 NA 교 B 빼기 NB 교 C 빼기 NC 교 A 더하기 이게 겹쳐서 빼기 때문에 요 부분이 3번이 빠졌어요. 근데 한 번은 남아야 되니까 도로 하나를 더해줍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가 빵이니까 얘도 저절로 빵일 거예요. 왜냐면 2개도 겹치는 게 없는데 3개가 동시에 겹치는 부분이 있겠어? 없죠. 그 다음에 숫자 주어진 거 그대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뭐예요? 6, 7, 8, 그 다음에 여기가 3, 여기가 4 계산해서 하면은 답은 14 나올 겁니다. 공식을 알아서 풀어도 되는 거예요. 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푼 것 뿐입니다. 7-3번. 어느 학급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자, 그럼 전체 학생 수는 일단 40명이에요. A, B에 대한 신청을 받았대요. 미술 전시전. A는 A 전시전 신청한 애는 25명, B 전시전 신청한 애는 20명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모두 신청한 학생의 최대값. 모두 신청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집합을 얘기합니다. 이거에
최대값 혹은 최소값, 자 맥시멈과 미니멈으로 표현을 할게요. 두 개를 구해 달래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 B,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된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O B입니다. 이거는 25와 얘는 20으로 고정이에요. 근데 얘는 두 개를 더했을 때 가장 큰 값은 40입니다. 왜냐면 최대 인원 40명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두 개를 더했을 때 A집합과 합집합을 B집합을 합집합을 했을 때 최소 인원은 일단 25명이에요. 왜? 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이렇게 표현됐을 때가 합집합의 원소의 가장 작은 개수를 갖게 돼요. 25네요. 네, 잘못 썼어요. 여기가 25보다 크거나 같고 4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40이 이게 되려면은 이게 45야? 그럼 얘가 5면 되겠죠. 그 다음에 25가 되려면은 이게 20이면 되겠죠. 즉 이때가 최소값이고요. 이때가 최대값이면 되는 겁니다. 합집합을 했을 때 40을 넘을 수가 없고요. 25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 왜냐면 두 개 더했을 때 만약 B가 A의 전체보다 포함되면은 A 합집합 B는 25명이잖아. 25명보다 적어진 경우는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25보다 크거나 4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40이 되게끔 맞추면은 얘가 5라는 최소값, 25가 되게 맞추면은 얘가 20이라는 최대값, 이렇게 갖추게 됩니다. 두 개를 더해달래요.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은 얼마? 25 25 3번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합의 연산까지 개념 유형을 마무리했는데 실전 문제는 남았고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집합 너무 얕보지 마세요. 집합이란 거는 개념적인 요소를 완전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연산 자체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랑은 다른 약간 형태거든요. 숫자는 그냥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되지만 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없어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되고요. 그 와중에 분배 법칙과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만 뭐 드모르간의 법칙 이런 것도 존재해서 약간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꼭 머릿속에 넣어두고 문제를 풀 때 꼼꼼히 푸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실전 문제 유형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